(1980년에) 내 친구 하나가 다른 역사가들이 하지 못한 귀한 일을 해냈습니다. 과학자이며 훌륭한 교수이고 사색가인 밀턴 프리드만 박사가 선택의 자유라는 TV 시리즈를 만든 것입니다. 이 TV 시리즈는 선택, 위험, 자유, 평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더 나은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1976년은 미국 독립 200년이 되는 해이고 프리드만 박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독립선언하던 200년 전 스코틀랜드 사람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란 책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애덤 스미스의 책에 담긴 사상을 처음으로 적용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를 번영으로 이끌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선택의 자유에서 프리드만 박사는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밀턴과 그의 아내 로즈는 우리에게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가 번영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밟아나가야 할 단계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폴란드의 한 국회의원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가 폴란드가 자유를 향해 나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동유럽에 자유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매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정부는 바깥쪽 줄에 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향상시키도록 놓아둡시다. 저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자유를 위한 생존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는 자유와 번영에 대해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자유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전 지금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니브 강가에 있는 국교의사당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고 그 너머에는 폴란드가 있고 더 멀리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을 가난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모두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 전체주의 국가들은 초기에는 자유시장을 지향했었지만 다시 이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와 제 부인 로즈를 여기 오도록 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가장 흥미있는 정치적, 경제적 실험이 우리 생에 일어났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라하 중심가에는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을 때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시장 경제가 가져왔던 풍요로웠던 과거의 희미한 메아리와 빛바랜 우아함만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민족, 같은 자원이 있었지만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국민들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켰습니다. 누가 경제 기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year ago, 1년 전 이 카페 바로 밖에 웬체슬로스 광장에 수십만의 체코 군용들이 모여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and their freedom. This is where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흘 만에 그들은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희망은 높았습니다. 그들은 경제 기적도 곧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했지만 한 해 뒤인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빨리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번영은 매우 다른 것이며 and that's what 이 나라 국민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직 그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천 가지의 통제 조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if the newly elected 새로이 선출된 정부가 아직 국민을 보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that was the secret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보다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대처 수상은 취임 초기부터 이러한 계획을 실천했고 훌륭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른 예로서 이스라엘의 메나임 베긴 수상은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into effect the economic 체코슬로바키아가 혁명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초속기 경제기구를 개혁해야 하며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룸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기본인권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구의 계획은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기구로의 계획을 말합니다. 기회와 문제점이 함께 있는 예는 도처에 있습니다. Yuri Malik 요리 말리크는 체코에서 사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를 출판하려고 합니다. Czechoslovakia. He runs it. 그는 이 사업을 그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It's a small. 작은 가족기업입니다. The magazine 이 is 잡지는 지금도 존재하는 관료주의적 규제 조치의 정도를 사업가들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still exists. The irony 아이러니는 이러한 규제 조치 때문에 유리의 출판 사업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or a start, 처음에 그는 잡지를 판매하기 위해 15군데의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the magazine. After nearly a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그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he's had to come 그는 허가 관청을 설득하여 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 수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try to persuade a bureaucrat to allow him to do business. Tak, bohužel zavřeno. Dobrý den, prosím vás, inženýra Porovského hledám. Yet again, 이번에도 행운을 얻지 못했습니다. Děkuji, já se podívám. Promiňte, prosím, přeruším. Yuri Malik 유리 말리크는 그리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황은 그리 박지 못합니다. he's got the 그가 찾아간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아무도 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the Czech government, 체코 정부는 모든 신문 판매대와 서점, the nationwide, 나라 안의 판매망을 독점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there's one 한 길만이 only one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는 것이 바로 넌센스입니다. government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그만두고 개인의 손으로 넘겨야 합니다. into private hands. These are the kind 이 of 서류들은 여러분이 만약 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채워 넣어야 할 서식들입니다. but if you think 이런 절차를 거쳐 언제쯤 운전면허증과 번호판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나
미국 시민 중 10년 내에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몇 년 전 공산권에 있는 대학 졸업한 학생에게 언제 학위를 받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시민들은 과거에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는 물론 이런 수천 채의 콘크리트 조립식 건물 중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도 명령받았습니다. 이 집들은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은 두 자녀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체코 당국으로부터 이곳 근처의 직장과 그들 가족이 매우 싫어하는 이곳을 주거지로 표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택은 쉽게 개인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집을 팔고 이사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 헝가리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의 전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영기업입니다. 지금은 개인 기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동유럽 경제는 전반적으로 국가 통제하에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개인 기업들은 무역 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알람시계나 토스터 같은 저렴한 가전제품에 들어갈 전자회로를 만드는 곳입니다. 홍콩이나 타이완의 경쟁자들이 이들의 공장을 본다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 기계들은 10년이나 20년 된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현대적인 기계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화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임금의 근로자들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는 조만간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는 어떤 환율로든 외화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다페스트 서쪽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작은 마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농업마을이지만 여기에도 건축용 목재를 생산하는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근로자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를 타고 이 회사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금 조달 방법은 지방정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 은행은 이 업종에 있는 국영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대안은 외국 기업과 합작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들은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은행이 있거나 외환 시장이 자유로워진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장비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법망을 피해 암시장에서 외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외환상들이 활발히 외화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이죠. 하지만 사업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가 아닌 개인은행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자유시장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단히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헝가리 국민들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계획에 의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획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누구나 결국에는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이곳 부다페스트에서도 소규모 기업들은 이런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 빌딩의 상장들은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골목을 보면은 새롭게 성장하는 활동적인 사업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통제받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 여자는 국영 의류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3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젊은 아가씨들을 위한 패션 의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매우 변화가 심한 시장입니다. 그들의 일은 새로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옷들은 시장 노점에서 판매되며 거래는 활발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버려진 건물터였습니다. 단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총 연간 매출은 큰 백화점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의 모든 분야가 여기와 같이 자유롭다는 그 효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체코슬로바키아의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마틴은 녹음악가였지만 지금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 순회 연주를 갔을 때 그는 중고 녹음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공산정부는 민속음악을 녹음하려 한다는 그의 말을 듣고 무거운 통관 세금을 물리고 도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정부가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해방의 물결이 들어오자 그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음악과 영화 비디오를 복제 생산했고 다른 체코인이 만든 음악 카세트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영어 회화 과정 테이프도 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갖고 정부의 개입만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들을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은 마틴과 같은 자수성가한 기업가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북미와 서유럽의 대기업 주격들입니다. 그들은 좀 더 큰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통해 회사에 큰 이익을 올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자기네 서방 기업의 합작 유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권한이 있는 정치가와 관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서방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규모가 큰 로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 관료들과 서방 대기업들이 지방의 기업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레스는 정부가 나라 재산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재산은 헝가리 국민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국가 재산을 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헝가리인입니다. 국영기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예, 사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동유럽의 재무성들은 사유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학적인 표현과 실제 행동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체코 경제를 자유화하려고 무척 노력화하고 있는 체코 재무장관 보글리 클라우스를 프라하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시 그들의 극단적인 낡은 정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But he's up against 그렇지만 그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통제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반공주의자들이고 시장 경제에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아이디어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놓인 세 번째 길입니다. 클라우스와 저는 이것이 신기루라는 사실을 압니다. 만약 체코가 세 번째 길을 택하면 그 길은 체코를 제3세계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intellectuals tend to 지식인들은 일반 대중의 지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oland and Hungary.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진 문제는 같습니다. 클라우스와 같은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로 바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시장을 사회주의자들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시민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원하는 경제학자들이나 그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30분 전 제가 의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들은 토론에서 교묘하게 둘러대기만 합니다. 정치적 힘은 제한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힘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벌었다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정부를 국민 경제에서 떼어놓는다면 국민들은 하룻밤새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돼요. 맞아, 이 길이지. 휘발유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건 뭐지? 1리터에 약 1달러니까 1갤런에는 약 4달러지. In these countries, 이 나라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는 중공업입니다. 여기는 폴란드의 철강공업 회사들이 모여있는 골칫덩어리 노바후시입니다. it's any 이곳은 비효율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된 공해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정부 관료, The union 기타 정치적 이익 집단들이 둘레를 막고 튼튼히 지키고 있습니다. the communists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didn't.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혼란과 실패만 가져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산업 생산의 열매를 사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인센티브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조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유럽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한 가지 교훈입니다. A year ago, 한 해 전에는 이렇게 과일과 채소와 그 밖의 물건이 넘쳐나는 거리 시장은 없었습니다. it's one of the 이것은 새로운 체제하에서 피어나는 시장 경제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this market. 이곳은 폴란드의 크라코우에 있는 시장입니다. Goods are readily 정부가 가격 통제를 없애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허용하자 allowing 모든 물건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racle. 기적과 같이 가게들은 밤중에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This 이 gentleman, 사람은 구근과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he's happy. 그는 현재 시장에 만족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상인들은 점포를 세우고 시장을 더 큰 규모로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점포가 정부 소유입니다. 상인들은 점포가 개인 소유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장이 그들 소유로 될 때쯤이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This youngster is 이 소년은 16살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서 생산된 청바지를 팔고 있습니다. little money for himself. He's studying to be 그는 지금 정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학교를 졸업한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주저없이 사업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정부 수중에 있는 자산들은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간의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어떻게 조각으로 나누느냐에는 대단히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더 큰 조각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지뢰밭입니다. 이 지뢰밭을 통과할 수 없다면 게임은 실패로 끝날 것이고, 통과할 수 있다면 그 자원을 바른 길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서방 세계의 우리들은 한때 정부가 소유했던 것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폴란드에서는 50년간 미국에서보다 더 큰 자산이 정부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며칠간의 여행 경험을 가지고 여태껏 어느 나라도 이루어보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를 자유경제사회로 만들려는 과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동유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국가들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세계에 사는 민족의 생활 수준을 차이가 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민족, 종교, 문화, 천연자원은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과 타이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다릅니다. 동독과 서도, 남한과 북한, 전후 경제 붕괴의 일본과 이후의 일본은 모두 같은 예입니다. 정답은 어떤 경제기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중앙통제 경제의 대결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슬그머니 도입했던 중앙통제로 인해 결국 전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끗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를 이룩할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과거 10년간의 경험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이루어낸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배운 것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린다 차베스입니다. 선택의 자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밀턴 프리드만 박사님과 함께 사회주의 실패에 대해 토론할 분으로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박사와 매사추세츠 대학의 세뮤얼 볼스 박사를 모셨습니다. 볼스 박사님, 우리 모두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유럽에는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독재 정권을 몰아냈고 또 저는 오래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과 58년, 59년에 음악가로서 소련을 가봤는데 그때 많은 러시아 음악가와 시민들도 자기들이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도 경찰에 2번이나 공연을 취소당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했지만 모두가 공평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중앙통제사회의 마지막 신화였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갔고 그들이 기본적인 교훈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밀턴 박사님의 주장은 중앙통제 경제냐 규제 없는 자유 경제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선택은 전부냐 아니냐 하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이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턴 박사님은 중앙통제 경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지며 극단적이고 비민주적이기도 한 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밀턴 박사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방법은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충고는 동유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경제정책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시대는 레이건 행정부지만
레이건 시대의 미국 경제는 채권조차 상환할 수 없었고 경제 불안과 난국에 직면했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님, 중도적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레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샘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했고 고용은 늘어났으며 물가 인상률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레이건이 취임하던 시기에 물가 인상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레이건 행정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유럽에 관한 것이며 저는 동유럽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모델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라는 샘의 의견은 완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식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웨덴에서, 영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제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부르는 자유시장의 오랜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전에 150년간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나라든 아주 낮은 경제 수준에서 갑자기 이런 정책들을 적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동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단순히 중앙통제경제의 실패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통제경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서 덧붙여 말할 것은 체제 안에서 개인의 번영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번영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폴란드의 사상부서 대표에게 사회주의 아래서 개인의 번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럴 겁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직 그 일 때문에 합니다 라고 말했죠. 제가 느낀 것은 사유재산은 억제되고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먼 길이겠지만 전 지금 박사님이 세나게 말씀하신 중간의 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길이 개인의 소유권과 개인의 동기 같은 개인의 번영에 크게 의존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지금 프리드만 박사가 제시하신 증거들입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언제까지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소득 재분배율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GNP의 30%인지 40, 50%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너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현재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한때 그들은 80%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길은 있으며 그 길은 사유재산을 억제하고 모든 자원을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하는 쪽보다는 규제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짚어봅시다. 스웨덴에서 세 번째 방법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셨고 밀턴 박사님은 세 번째 방법으로는 누구도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로 인해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뿐입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박사님이 설명하신 기간 중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미국이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 국가로 있었던 긴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해법을 제시하시는 것은 박사님이 가르쳐왔던 모든 것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철도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장 개입입니다. 지금 이 논의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해군도 의회가 개인의 번영을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정부가 한 일이죠. 스웨덴과 한국의 경우도 이 두 나라는 그들이 이뤄낸 경제적 성과에 대해 찬양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소득 분배 수준은 미국에 비해 훨씬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GNP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은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스웨덴과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에 스웨덴의 수출은 매년 5%씩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1%씩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수출은 스웨덴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 기능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게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가 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인센티브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번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번영이 곧 시장을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놓아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오늘날 완전한 자유시장을 이루고 있지 않은 이들 나라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끝인 겁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허황된 이론을 둘러세우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전 정부에 대해 전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박사님은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드셨습니다. 1899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 정부의 예산은 국가 전체 소득의 10%였습니다. 1929년까지 1차 대전 시기를 제외하면 미국의 예산도 10% 정도였습니다. 지금 영국이 국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도 절반 이하이긴 하지만 비슷한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박사님은 자본 통제에 대해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다른 데로 이전하지 못하는 것에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국이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박사님이 반대하시는 대로 홍콩을 바로 그 보십시오. 정책을 우리를 홍콩은 이기고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박사님 우리는 말씀하고 뭐라고 싶은 것은 중간의 이야기해야 방법은 없다는 것이겠죠. 한국과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중간의 방법이 아니라면 한국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나라보다 폐쇄된 경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요 은행장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포항에 있는 철강 산업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비입니다. 제 말은 이것을 자유경제라고 부른다면 저는 밀턴 박사님의 의견이 한국의 자원 중에서 어떤 것이 정부 소유로 되어 엄청난 있습니까? 부분입니다. 은행들은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불 준비금도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은 나라 밖으로 옮겨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잠시 미국으로 옮기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어떤 건가요? 한 가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되겠죠. 우린 이미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습니다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입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몇몇의 복지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이 당면한 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벌여놓은 너무 많은 일들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들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도 동의하며 무정부이거나 전적인 정부 통제이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밀턴 박사님의 허황된 이론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정부의 역할인가 하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썩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너무 많이 하려고 했기 호러스 때문입니다. 박사님, 전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본 동유럽의 주택 문제는 미국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주택이 개인 소유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택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문제는 분명히 개인의 번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 기능이 이 나라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주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집을 직접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도 동유럽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무주택자가 넘쳐나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미국 인구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미국 주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진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징조가 되는 자유시장 체제가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부가 이들을 돕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적당한 수입을 주어야 합니까? 저는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가 주택 건설이나 다른 자원 할당 문제를 주도하는 것이 국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대시설 기준이나 과도한 건설 기준 규제를 통해서
잠깐만요, 박사님. 주택 시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가난하고 지급이었기 때문이지 임대시설 기준 때문에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어떤 이들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지만 분명히 임대시설 기준이 무주택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정책이 어느 대도시에나 있을 수 있는 무주택자의 문제에 집중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건설되고 있는 주택 물량을 보면 사기업 분야에서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분이 모두 좋아하시는 주제인 인센티브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당신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밀턴 박사님이 아까 본 화면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과 아래에서부터 스스로 생겨나는 인센티브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사님의 주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이 노동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을 개인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가지는 데 가장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책을 읽고 TV에 나온 박사님을 봤지만은 박사님이 자본주의에 대해 가진 생각은 우리가 다 아는 찰리 브라운과 라이너스가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만들자 루시가 그 옆에 또 레모네이드 가게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의 수백만의 작은 회사들이 서로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다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거대하고 산업화된 기업들이 있을 뿐입니다. 박사님이 현대사회를 적절히 설명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스웨덴과 한국, 노르웨이와 일본은 지금 매우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경제기구의 위력과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들을 무시하면 레모네이드 가게처럼 자본주의 환상에 빠져 자유의 고삐를 쥐고 있는 힘의 중심을 놓치시게 됩니다. 이상한 일은 박사님이 설명하신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미국보다 생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박사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의 의견을 따르고 아니요. 맥키니법 안에 의해 관세를 매기고 최소한의 보정을 주고 19세기 미국의 정책으로 돌아와서 기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그들이 했죠. 정부는 문화를 건설했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여기서 코올리와 콜롬비아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네. 그러나 경제에 있어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사용했던 자원은 최고 10%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부서는 우편 업무 분야였고 우편 업무는 정부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몇 가지 관세 제도, 기타 다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들면은 미국에는 수백만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매우 거대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다른 대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제한된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치적 분야입니다. 거대 기업과 이들 회사의 근로자들만이 해외로부터의 경쟁 제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큰 기업들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베이커 박사님이 제너럴 모터스나 IBM에서 비서나 생산 근로자로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박사님은 위에서 명령한 대로 일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일은 할 수 없으며 자기가 생산한 것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얘기하려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종업원 지주제도나 종업원에 의한 작업 과정 통제 같은 것인데요. 이 제도는 워싱턴 철강을 도산 위기에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철강 회사로 만들어놨습니다. 콜롬비아 알루미늄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회사지만 한때 문을 닫을 위기에서 종업원 지주제도와 종업원에 의한 작업 과정 통제를 통해서 훌륭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종업원 지주제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지주제도도 다른 제도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1975년 이후 일부 기업만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사님, 프리드만 박사님, 소수의 경영진과 주주들 중 누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이며
상당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연금 교육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게리의 말이 맞습니다. 종업원 시주제도의 확산은 정부 보조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1975년 이후 정부는 종업원 지주제도의 보조금을 저는 이것을 주어왔습니다.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업원 지주제도가 확산되어 미국에서 5, 6천 개 회사가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을 없앤다면 아마 1,000개 정도만 남을 것입니다. 시장의 어느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로 충분히 토론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선 학교 교육의 실패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미래의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이드파크 고등학교에선 그런 일은 기대하기 힘듭니다.